구두 뒷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제 귀까지 밀려 들어올 때 제 고막이 팽팽하게 조여드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그 박자에 맞춰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어요. 대명 안식의 집 2층 빈소. 조문객들이 오가는 복도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 발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아니, 제가 예민해진 걸 수도 있죠. 남편을 잃은 지 사흘째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낯선 발걸음이 들렸어요. 또각또각. 다른 조문객들과는 다른 리듬이었어요. 급하지도 무겁지도 않은 뭐랄까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가 앉아있는 빈소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상주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검은 한복에 흰 고무신을 신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오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엔 그냥 조문객 한 분이 오시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이 먼저 알아차린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조문객이 아니라는 걸.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어왔어요. 겨울바람이 복도를 타고 들어오면서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만삭의 배를 한 젊은 여자가 빈소문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제 숨이 멈춘 거였죠.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들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겨울 코트를 입었는데 배 부분이 팽팽하게 불룩 솟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는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누구지? 남편 회사 사람? 아니면 친척? 그런데 왜 저렇게 배가 불렀을까? 출산 임박한 사람이 장례식장까지 온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주니까요. 인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그리고 갑자기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앉은 게 아니라 무릎을 탁 꿇더니 영정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오빠? 지금 뭐라고 했지? 오빠라고 했나?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빈소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가 복도로, 천장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끝이 저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재민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재민이는 그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에서 핏기가 싹 빠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재민이가 그 여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 재민이가 저 여자한테 가는지, 왜 저렇게 굳은 얼굴로 걸어가는지. 재민이가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탁! 재민이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그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제 발바닥까지 전해졌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뭔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재민이가 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숨만 헐떡헐떡 나왔습니다. 빈소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도 다들 멈춰서서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옆에서 제 팔을 붙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이 지금도 등골을 타고 내려와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니, 마주하게 됐다고 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석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는 정말 평범한 날들이었거든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그냥 평범한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이태섭은 60대 중반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았죠.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 시절에는 드물었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녁에는 7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규칙적인 삶이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편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거든요. 별일 없이 조용히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재민이는 외동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에요. 결혼한 지는 5년쯤 됐죠. 며느리 지혜는 착한 애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했습니다. 명절 때면 꼭 와서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재민이는 IT 회사에 다녔어요.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월급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했거든요. 아이는 아직 없었어요.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석 달 전 가을까지는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어요. 여보, 저는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흔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재민이도 급히 달려왔어요. 지혜도 왔습니다. 우리 셋이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부인입니다. 일단 수술은 끝났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이틀 동안이요.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잠깐 들어가서 남편 얼굴을 봤어요. 온갖 선이 몸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힘내요. 곧 나을 거예요.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삐삐하고 울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들어오세요. 저는 뛰어갔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남편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저를 붙잡았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밀려났습니다. 문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저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울 틈도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장례식장을 정하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재민이가 대부분 알아서 했지만 제가 결정해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영정사진은 이걸로 할까요? 재민이가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환한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골랐어요. 남편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으로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남편의 영정이 모셔졌어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맞았어요. 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고 그 일을 반복했어요. 며느리 지혜가 옆에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차를 따라주고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재민이는 밖에서 친척들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조문객이 잠시 뜸했을 때 저는 빈소를 나와 복도 끝 창가로 갔습니다. 숨이 막혀서요.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쉬고 싶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잔뜩 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이랑 산책을 했었어요. 집 근처 공원으로요. 남편은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일, 뉴스 이야기, 동네 소식. 저는 그냥 옆에서 걸으면서 들었어요. 가끔 맞장구를 쳐주고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상은 없어졌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너무 울면 안 된다고 재민이가 말했거든요. 어머니, 상주는 침착해야 해요. 너무 우시면 오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눈물을 꾹 참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소로 돌아갔어요. 그때였어요. 재민이가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재민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재민이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제가 서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재민아, 무슨 전화였어? 아, 회사에서요. 휴가 관련해서. 재민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따지지 않았어요. 장례 기간이니까 다들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힘들지? 고생이 많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야죠. 재민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서 재민이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겨울인데도 말이죠. 왜 저렇게 땀을 흘릴까?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렸어요. 장례식장은 답답하니까 더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조문이 끝나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남편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이 촛불에 비쳐 일렁거렸습니다. 여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한마디도 없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남편은 이제 없으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28이었어요. 저는 23이었고요. 남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였어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남편의 첫마디였어요.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1년을 연애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남편 집안이 변변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좋았어요. 성실했고 착했거든요.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 재민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을 안고 재웠어요. 우리 아들 잘 크렴. 아빠가 잘 키울게. 남편이 재민이한테 속삭이던 모습이 생생해요.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싸운 적도 있었죠. 부부인데 안 싸울 수가 있나요? 하지만 큰 싸움은 없었어요. 남편이 화를 잘 안 냈거든요. 여보,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항상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남편이 제 곁을 떠날 줄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후회가 자꾸만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요. 며느리 지혜가 함께 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 남편 구두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보던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며칠 전 신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읽었던 신문이겠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옷만 갈아입고 갈게.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 상대방이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이상했어요. 장난 전화인가?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남편 휴대전화였습니다. 남편 휴대전화는 거실 서랍에 넣어뒀거든요. 저는 서랍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남편 회사에서 거는 전화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어요. 그 여자가 급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잘못 걸었다고? 그런데 왜 남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못 건 전화겠거니 했죠. 휴대전화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데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어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아까 그 여자 번호요.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통이나? 왜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한 거지? 혹시 남편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 건가? 아니면 회사 일로 연락할 일이 있었던 건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례 중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함께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뭘 하며 지내야 하나? 생각할수록 막막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견뎌야지. 어떻게든 견뎌야 해. 장례 이틀째 저녁이었어요. 조문이 끝나고 빈소가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재민이와 지혜는 밖에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빈소에 남아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렸어요. 형광등도 가끔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장례식장은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까 집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왜 가져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아까 그 전화 때문에 15통의 부재중 전화. 그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켰어요.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저는 남편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은 제 생일을 눌렀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재민이 생일을 눌렀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남편은 비밀번호를 아들 생일로 해뒀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을 제일 사랑했으니까요. 홈 화면이 나왔어요.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 목록을 열었어요. 부재중 전화 15통. 전부 같은 번호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번호만 떠 있었습니다. 누구지?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눌러볼까? 전화를 걸어볼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장례 중인데. 이런 걸 확인할 때가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 메시지 알림이 37개나 있었습니다. 37개? 이렇게 많이? 저는 메시지 목록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동료들이나 친척들이 보낸 조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낯선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 누구지? 서연이가 누구지? 저는 그 이름을 눌렀어요. 대화 목록이 열렸습니다. 메시지가 쭉 나열돼 있었어요. 최근 메시지는 나흘 전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에 보낸 거였습니다. 오빠, 저 이번 주 검진 받았어요. 아기 건강하대요.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기, 검진? 무슨 소리지? 저는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이전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오빠, 오늘 태동 느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오빠, 이번 달 생활비 부탁드려요.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올 수 있어요? 메시지들이 눈앞에서 흘러갔어요.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이 조였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손이 떨렸어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들었어요. 더 위로 올렸습니다. 몇 달 전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오빠, 임신 확인했어요. 저희 아기예요. 오빠 어떡하죠?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오빠, 저 오빠랑 함께 키우고 싶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들어왔어요. 임신? 아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건 잘못 본 거야.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남편이?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빈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닦았어요. 눈물이 나지는 않았지만 표정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재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재민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재민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물어봐야 하나? 지금 물어봐야 하나? 재민아, 서연이가 누구니? 아버지가 그 여자랑 무슨 관계였니? 목까지 말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장례 중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오빠, 저희 아기예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빈소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섰어요. 커피를 한 잔 뽑았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씩 떠올랐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전화들, 재민이의 불안한 표정, 땀에 젖은 손, 다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죠. 아니, 어쩌면 저도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외면했던 거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어요.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발인은 오전 10시였어요. 장지로 가기 전에 빈소에서 마지막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옆에 있었어요. 재민이는 밖에서 연구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남편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9시가 넘었습니다. 발인 준비가 거의 끝나갔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2층 빈소.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한 여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몸이 눈에 들어왔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겨울 코트를 입었는데 배 부분이 볼록했어요.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저 여자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재민이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재민이가 그 여자를 봤어요. 재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여자도 재민이를 봤어요. 휴대전화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보고 섰어요. 재민이가 급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보니 왜 왔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재민이가 여자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자가 재민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빈소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쪽으로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두 뒷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고막이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빈소문 앞에 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은 예뻤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삭의 배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 이태섭 씨 빈소가 여기 맞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재민이가 뒤에서 달려왔어요. 여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지금은 안 돼. 재민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여자가 서연이구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그 여자. 남편을,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던 그 여자. 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한 채로 남편의 빈소 앞에. 이게 현실인가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서연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쿵쿵.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지금 당장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침을 삼키려고 했는데 목구멍이 너무 건조해서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연이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탁!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그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제 발바닥까지 전해졌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영정 사진을 쳐다보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그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복도로 천장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팍 안쪽을 울렸습니다. 가슴 안이 먹먹해졌어요. 오빠, 또 그 말을 하는구나.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구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야? 배가 저렇게 불렀는데 무슨 관계길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귀에 다 들렸어요. 하나하나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저 사람 대체 누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죠. 휴대전화 메시지로 다 봤으니까요. 재민이가 서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그 여자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탁!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이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왜 재민이가 저 여자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거지?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무슨 관계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질문들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서연이 재민이를 쳐다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오빠가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이 아이는 어떡하고요? 서연이 자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불룩한 배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아이. 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설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렸어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지혜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재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재민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재민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재민이가 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지?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저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도 오빠 아이예요. 오빠 피가 흐르는 아이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오빠 아이, 남편의 아이,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라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고인의 아이라니? 그럼 혼외. 혼외. 누군가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혼외자.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저 여자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몸이 흔들렸어요. 재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지금은 이러지 말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오빠 마지막 가는 길 지켜볼 거예요. 서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였어요. 접혀 있는 서류 같았습니다. 서연이 그걸 펼쳤어요. 이거 봐요. 임신 확인서예요.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이 아이는 오빠 아이가 맞아요. 서연이 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쳐다봤어요. 임신 확인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고 눈앞이 흐릿했거든요.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진짜라는 걸. 이게 다 진짜라는 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게,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게, 만삭의 배를 하고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까지 만들었다고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재민이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았다고? 그럼 재민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제 시선이 재민이에게 고정됐습니다. 재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재민이도 공범이었구나. 아버지 편이었구나. 저만 몰랐던 거였어요. 저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냥 공허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어요.
빈소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동정 어린 눈빛으로, 혹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주니까요. 저는 상주였어요. 끝까지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여자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아니, 분노보다 더한 뭔가였습니다. 복수심? 증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여자를, 그리고 저를 배신한 남편을, 모든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어요. 서연과 재민이가 있는 쪽으로.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빈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저를 보고는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민이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들의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재민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명해봐라.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재민이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설명하라고 했잖아. 저 여자가 누구냐고. 왜 아버지 아이를 베고 여기 와 있느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재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한 달 전에야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 전? 그럼 한 달 동안 알고도 저한테 말 안 한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나한테는 숨긴 거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제발 어머니는 모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정리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리? 무슨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를 만들어 놓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 영정을 쳐다봤어요. 사진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30년을 속이고 산 거예요?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만 치밀었습니다. 저는 다시 재민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 편을 든 거구나. 나한테는 숨기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절이 안 됐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전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친척들도, 남편 회사 사람들도, 이웃들도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고인이 바람을 피웠나 봐. 상주분 참 딱하시네. 그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체면이 구겨졌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빈소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체면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한 지금 제 삶 전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3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뭐예요? 대체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였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유부남을 만나고 아이까지 만들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유부남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사랑이라고 말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가 먼저 다가왔어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저한테 의지했어요. 외롭다고? 남편이 외로웠다고? 저랑 30년을 살면서 외로웠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오빠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를 아껴줬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생겼어요.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는 이 아이를 인지하겠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겠다고요. 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인지가 뭐지? 법적으로 아이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제 얼굴에 혼란이 드러났나 봐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인지 청구라는 게 있어요. 아이 아버지가 법적으로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거래요. 오빠는 이 아이를 인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아이는 법적으로도 남편의 자식이 되는 거네요. 상속권도 생기겠죠. 재산도 나눠 가져야 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이렇게 골칫거리를 남기고 간 거예요. 재민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리하려고 했어요. 서연 씨한테 돈을 주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 그게 해결이에요? 아이를 만들어 놓고 돈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재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한테도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탁 끊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참고 있던 뭔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너.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반말이었어요. 재민이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너 지금 나한테 이해하라는 거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차갑게. 재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민이가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나는 내 어머니 맞아. 근데 너는 내 아들 맞니? 제 손가락이 재민이를 가리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너는 알고도 나한테 숨겼어. 한 달 동안이나. 어머니, 저도. 입 닥쳐. 재민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똑바로 봤어요. 내 아내는? 지혜는 어쩌고? 며느리 지혜를 가리켰습니다. 저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시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너는 그것도 숨긴 거야? 재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남의 남편을 꼬셔서 아이까지 만들고. 그게 사랑이라고 우기는 거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 30년을 함께 사는 게 사랑이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바람이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재민이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저는 재민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보면 어때? 이미 다 봤어. 다 알았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개판인지. 재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조문객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불편해하는 눈빛.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조용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아들은 그걸 알고도 숨기고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였어요.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듯 밖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 섰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재민이를 봤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민이가 지혜를 봤습니다.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왜 시아버지 아이를 베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민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혜가 재민이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저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지혜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혜가 뒤로 물러났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혜도 저처럼 배신당한 거예요. 남편한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지혜도 심지어 저 뱃속 아이도 모두가 피해자였어요. 남편 때문에 그리고 재민이 때문에. 저는 재민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어머니, 나는 이제 상관 안 해. 내 아버지 장례는 치를 거야. 하지만 그 다음은 몰라. 재민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발. 손 치워. 저는 재민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빈소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눈물이 나왔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장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남편을 땅에 묻었어요. 장지까지 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재민이와 지혜도 말이 없었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남편관이 땅에 내려갔을 때 저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졌어요. 하나씩 하나씩 남편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요. 다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왜 그랬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의 구두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보던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남편만 없을 뿐.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남편 영정 사진이 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했거든요. 촛불을 켰어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나왔어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도 뭔가 숨긴 게 있었나요? 저한테 말 못할 게 있었던 거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당신을 믿었는데, 왜 그랬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도 계속 나왔어요. 외로웠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럼 저한테 말했어야죠. 왜 다른 여자한테 가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당신이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할 때 저도 혼자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당신을 믿었으니까.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아이까지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편 없는 삶을, 아들과도 멀어진 삶을 생각할수록 막막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시아버지 일, 저 여자 일, 다 물어봤어요. 근데 재민이가 저한테 사과도 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민이랑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줘야 할까요? 지혜야. 네, 어머니.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지혜가 숨을 죽였어요. 나는 이제 관여 안 해.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미안하다. 나도 지금은 힘들어서 누구 챙길 여력이 없어. 지혜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영정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미워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그냥 슬펐습니다. 배신당했는데 그리운 거예요. 이상하죠? 저도 제가 이상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런 건가 봐요. 한순간에 지울 수 없는 거. 여보. 저는 작게 불렀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저만 생각하며 살겠어요. 당신 없이. 재민이한테도 기대지 않고. 그렇게 말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재민이가 몇 번 전화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거든요. 만삭의 배를 한 채로. 제 집 앞에. 어머니. 서연이 저를 불렀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왜 여기 온 거지? 무슨 일로?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뵙기 죄송한 거 알지만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빠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어머니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저는 그 봉투를 쳐다봤어요.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집에 맡겨뒀거든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께 전해드리라고. 서연이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이걸? 하지만 결국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낳으면 고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서울에 더 이상 있지 않을게요. 어머니 가족한테 피해 안 끼칠게요. 저는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 여자 얼굴에도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 여자도 힘든 거겠죠.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짧게 대답하고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서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멈춰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잘못했죠. 다들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에 혼자 서서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남편이 제게 무슨 말을 남긴 걸까? 뜯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봐야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갔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는 작게 불렀어요. 당신이 뭘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당신 없이 살아야 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그건 제 남은 인생의 몫이겠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 저는 아들도 함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30년 함께한 남편과 30년 키운 아들. 둘 다 제 곁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해요. 어떻게든 이 고통을 안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게 남은 길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서연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다른 이유로.